이번에 플레이오프 두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면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다시 목소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다 끝나게 되면 올리게 될 농썰 컨텐츠나 아니면 농구에 관련된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준비 중이니까 그건 역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에 카와이 레너드의 그 역대급 위닝샷을 끝으로 2019 NBA 플레이오프 두 번째 라운드인 세미 컨퍼런스 파이널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대진표가 정해짐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팀들 역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정말로 역대급 장면들이 쏟아지면서 NBA 농구를 벌써 20년이 넘게 보고 있는 저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장면들이 유독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 팀들과 선수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에게 허무한 충격패를 당했던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휴스턴의 미래를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 생각에 휴스턴에게 가장 밝았던 시절은 이번 시리즈에서 듀란트의 종아리 근육이 나갔을 때 그때 잠깐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듀란트 종아리 근육이 나가서 퇴장했을 때 휴스턴 선수들은 몰라도 팬들은 솔직히 듀란트 없으면 골스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잠깐 그런 기대를 했던 그 찰나의 순간이 휴스턴에게는 가장 밝았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적어도 팬들에게는. 하지만 듀란트가 부상을 당했던 그 게임도 지고 그 다음 홈게임도 말아먹으면서 그 빛은 잠깐 반짝였다가 다시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날 6차전을 지고 휴스턴의 구단주인 틸만 형이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This was not fun, and I guarantee you, James and Chris and our team is very upset right now. They kicked our ass in our home court. They beat us by 10 points in the fourth quarter. It's unacceptable, okay? We just have to be better, and I know that we're going to rise to the occasion, and our time's going to come. You know, James is 30 years old. Michael didn't win his first championship till 30. Hakeem didn't win his first championship till 30. I can promise you we're going to win some championships with James Harden, okay? Because we are not going to sit here. We will go to battle every year. We're going to have a strong off season, and we're going to do whatever we can do to be a better team. Okay, we are not going to sit on our hands. I can promise you that. 들으셨다시피 하든을 중심으로 꼭 우승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휴스턴은 셀러리 캡 중 115밀리언이 선수 5명의 연봉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캡 스페이스가 5.7밀리언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장에서 대형 선수는 고사하고 웬만한 선수를 데려오기에도 좀 빠듯한 돈이에요. 그리고 현재 로스터에서 오스틴 리버스, 그리고 제랄드 그린, 케네스 페리드, 그리고 이만 셔퍼드까지 모두 다 프리에이전 투로 풀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휴스턴은 올해 드래프트 픽도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올라오는 신인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올해 2월에 클리블랜드랑 트레이드로 이만 셔퍼트 데려오면서 드래프트 픽을 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은 여기서 팀을 더 디벨롭 시킬 만한 방법이 딱히 없다고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 폴입니다. 크리스 폴에게 거금을 주고 4년 계약을 한 것도 그렇고, 애초에 크리스 폴을 데려오기 위해서 클리퍼스로 보낸 선수들이 지금 클리퍼스에서 맹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화살이 크리스 폴에게 쏠리고 있는 분위기고, 크리스 폴 역시 본인이 우승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트레버 아리자와 음마무테 재계약을 위해서 본인의 연봉을 좀 양보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레이드로 핵심 선수들을 데려올 만한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크리스 폴을 트레이드하기에는 그의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휴스턴은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은 이상 이대로는 적어도 크리스 폴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우승에서 서서히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은 정말 이번 시리즈를 패배하면서 정말 1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너드의 역대급 위닝샷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거의 10년이 넘도록 우승팀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렸던 팀인데, 이제 조엘 엠비드와 벤 시몬스를 중심으로 팀을 짜고 양 날개에는 버틀러와 토바이어스까지 장착을 하면서 우승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토론토에게 패배하면서 과연 이 라인업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조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프리로 풀리게 되는 버틀러와 토바이어스, 그리고 JJ 레딕을 잡아야 하는 것도 관건이고, 그들을 잡는다고 해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거는 이번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그놈의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우승하기 위해서는 대체 뭘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독도 잘린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도 우승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벤 시몬스가 내년 시즌에 나와서 갑자기 페인트 밖에서 슛을 평균 20개 이상씩 쏘면서 야투율이 40% 이상으로 오르는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벤 시몬스가 갑자기 슛을 졸라 잘 쏘는 애가 돼서 나타나면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 여름에 버틀러, 토바이어스 그리고 레딕을 무조건 재계약하고, 그리고 벤 시몬스를 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시몬스는 슛을 못 쏘기 때문에 2대2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키를 활용해서 포스트업 아이솔레이션을 하기에도 슛을 못 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플레이오프에서 공격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시몬스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하는 공격 패턴은 솔직히 레귤러 시즌에서 잘 먹히는 거지, 페인트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비를 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딱히 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슛이 문제예요. 슛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번의 시리즈 동안 페인트 밖에서 했던 슛 시도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문제는 슛을 못 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시몬스가 예전에 본인이 슛을 안 쏘는 이유는 슛을 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키가 크고 좋은 피지컬을 가졌는데 볼 핸들링이나 패스 능력 그리고 코트 비전까지 뛰어나니까 슛 없이도 게임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본인의 사이즈와 트랜지션에 의존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레귤러 시즌까지인 거고, 저는 시몬스가 플레이오프 두 번째 라운드에서부터는 슛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시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필리가 시몬스를 트레이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셀틱스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정말 분분해요. 일단 어빙을 중심으로 해서 우승은커녕 파이널에도 못 간다는 거는 이번 시즌에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은 이제 프리로 풀리게 되는 어빙과의 재계약 문제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앤소니 데이비스와 트레이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이비스를 데려오게 될지에 대한 여부도 큰 관건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는 보스턴이 어빙과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보스턴은 잘 모르겠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앞으로 특히 이번 여름에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덴버 너게츠입니다. 저는 덴버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포틀랜드에게 아깝게 탈락했지만 팀 입장에서는 정말 얻은 게 많은 시즌이었고 플레이오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말 머레이와 조키치라는 어린 스타 선수들이 정말로 값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시즌이었어요.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포틀랜드가 승리한 이유는 딱 하나, 경험이 더 많아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매 공격, 매 수비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경험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선수들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승패에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덴버의 젊은 코어 선수들에게 이번 포트를 상대로 4차전 오버타임까지 해보고, 그리고 7차전 시리즈를 정말 한 끗 차이로 패배해본 그런 경험이 덴버 팀과 선수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캡스페이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트레이드를 할 만한 그런 자원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조키치와 머레이를 중심으로 팀을 잘 디벨롭 시킨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승에도 도전해 볼 만한 팀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한 팀들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여름에 프리에이전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기대를 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파이널과